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에서 시황 담당하고 있는 이성훈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움증권에서 채권 담당하고 있는 안예하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일단 지난주 미국 증시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사실 그동안 좀 시장을 짓눌렀던 연준 금리 인하 불확실성 그리고 AI 버블 우려라는 두 가지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었고, 이로 인해 지난주 S&P 500은 한 주 동안 이제 3.7% 상승하며 반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준 위원들이 좀 연이어 비둘기파적 발언을 했고, 그리고 ADP 민간 고용이 이제 둔화세를 보였고, 이와 더불어 이제 친 트럼프 인사인 케빈 해신 위원장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하다는 보도 속에 금리 인하 확률이 80%대까지 상승한 점이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 제미나이 3.0이 출시된 이후 호평을 받으면서 이 TPU를 중심으로 한 구글의 AI 전략이 각광을 받으면서 AI 수익화 우려를 덜어준 점 또한 반등의 기제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글이 이제 엔비디아의 아성을 위협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이제 AI 생태계에 대한 지각 변동이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구글이 AI 이제 새로운 주도주로 부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11월까지만 하더라도 AI 버블 논란이 좀 지속이 되었는데, 지난주 들어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급변을 하고 그 핵심은 이제 구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 3.0이 출시된 이후에 이 성능 면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 생성형 AI 강자인 오픈 AI 이제 챗GPT 성능을 이제 능가했다라는 평가가 주된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의 강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TPU와 관련된 반도체, 제미나이 모델 등 이 AI 수직 계열화를 유일하게 이제 여타 하이퍼스케일러사 대비 이제 완성을 했다라는 점이 차별화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과정에서 제미나이를 훈련시킨 구글의 자체 개발 칩인 TPU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TPU는 이제 전력 소모가 많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GPU 대비 가격 성능이 좋다라는 점에서 이 AI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구글의 TPU가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독주 체제의 균열을 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구글의 상대적 주가 우위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보다 이제 근본적으로 이번 TPU의 등장이 결국 이제 AI 인프라 시장의 전체적인 파이를 키우는 촉매자라는 점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주요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현재 이제 AI 수요는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태로 굉장히 이제 AI 호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범용성을 갖춘 GPU와 딥러닝에 이제 특화된 TPU 양쪽 모두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랑 구글이 모두 같이 성장하는 방향성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증시가 계속 반등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좀 점검을 해보면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연말로 갈수록 저희는 이제 미증시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증시의 사실 조정의 시작은 좀 예상보다 장기화된 셧다운에 기인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셧다운으로 인해 경제 데이터 확보가 불가능해진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하에 좀 신중한 스탠스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셧다운으로 인해 정부 지출이 좀 일시적으로 막히면서 시장 내 이제 유동성 경색 우려가 불거진 점도 조정의 명분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셧다운이 이제 공식적으로 해제가 되었고 연방 정부 기능이 좀 정상화되면서 시장 유동성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12월 1일부터는 연준의 이제 양적 긴축이 종료된다라는 점도 주식시장 유동성 여건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라는 하나의 축과 AI 모멘텀이라는 이제 두 가지 축, 이 모두 이제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견인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미 증시의 상승 경로가 저희는 유효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증시의 유동성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 12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 연준의 인하 가능성은 87%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이는 이제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 이후에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확신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월러 연준 이사라든지 뉴욕 연은 총재는 상시적으로 FOMC 투표권이 있는 위원들로 이들의
의견은 좀 대세적인 분위기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이 한 쐐기를 박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전까지는 연준 위원들이 셧다운으로 인한 미국 경제지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좀 신중하자라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사실 민간 고용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고 지금 인하기를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미 연준이 9월부터 고용 둔화에 따라서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고용의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둔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12월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 직전에 뉴욕 연은 총재의 이런 가이던스가 나왔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12월 FOMC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2월 FOMC에서 변수는 무엇일까라고 보면은 변수는 크게 한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도표에서의 나올 변화를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9월 FOMC 기준으로 보면은 연준이 올해는 3.75까지 금리를 인하한 이후에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한 차례 인하할 것으로 시사를 한 바 있습니다. 9월과 마찬가지로 이번 12월 FOMC에서도 점도표를 통해서 내년에 한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게 될 경우에는 시장의 유동성 환경이 개선된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조금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뉴욕 연은 총재 발언 이전까지는 동결 가능성이 좀 우세하게 평가되었던 만큼 인하의 경로가 유지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가 훨씬 높아지면서 미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한편 이제 12월 1일부터는 QT 종료에 나서게 되는데요. 유동성 긴축에 대한 우려로 QT를 종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이제 금리 동결 신호는 다소 이제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고 나서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QT 종료와 금리 인하 지속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야 좀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다소 매파적인 신호를 크게 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향후 인하 속도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하를 지속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쉬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 이후로는 이후에 지명될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장 금리를 좀 낮출 요인으로 보고 있고 그 부분도 충분히 미 증시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미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통위 이후에 좀 변화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지난주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를 2.5%로 동결을 했습니다. 2.5%로 동결을 하는 가운데서 한 명의 인하 소수 의견은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금통위원들은 3개월 내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금통위원 6명 가운데 3명은 동결을 주장을 했고 3명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발표에서는 4명의 위원이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이 부분들이 3명으로 축소됐다라는 점은 이제 향후 동결 사이클로의 진입 우려를 높이면서 지난주 이후로 국내 시장 금리는 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동결이 아니라 향후에 인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시장 금리가 다소 높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 시장 금리 레벨을 좀 평가를 해보자면 지금 국내 시장 금리는 3년물 기준으로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가 50bp 정도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50bp 정도의 벌어진 상황은 향후 인상 가능성을 어느 정도 반영한 레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과거와 좀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는 평균적으로 국고 3년과 기준금리 스프레드가 동결기 진입 구간에서는 한 40bp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지금 동결기보다는 조금 더 인상에 가까운 레벨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의 판단은 향후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기로 들어가느냐 이 부분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내년 성장과 유동성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인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저희가 봤을
봤을 때는 K자형 성장이라는 패턴을 고려를 해보면 반도체 중심의 수출 개선을 제외하고 보면은 사실은 성장세가 아웃풋 갭을 모두 메꿀 만한 성장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소 좋은 반도체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수출 모멘텀 둔화라든지 재정 집행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기 하방에 대한 위험들을 얘기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본다라면 상반기 중에는 좀 다소 금리가 높게 형성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겠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다시 좀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연간으로 봤을 때 금리의 패턴은 상고 하저의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국내 증시 이번 주 전망이랑 체크할 만한 포인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코스피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면 지난주에는 코스피가 1.9% 상승을 하면서 반등하는 흐름 자체를 보이긴 했으나 외국인 수급 방향성이 여전히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사실 좀 찝찝한 요인이긴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레벨이 기본적으로 1470원대 높은 레벨에 좀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 외국인의 자금 유입을 좀 일정 부분 막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연말로 갈수록 코스피가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변곡점은 FOMC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OMC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변동성 장세를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방향성은 상방에 더 가까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지난 11월 이후에 외국인의 이제 코스피 수급을 좀 살펴보면 약 12조 원을 이제 손매도를 하면서 외국인 수급은 현재 과매도 영역권에 진입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주간 단위 외국인 수급 데이터를 좀 체크를 해보면 지속적으로 그 매도세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외국인의 대량 매물 출회 가능성은 제한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코스피가 11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상장사의 이익 전망치는 상향이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기준 최근 한 달간 내년도 EPS 전망치 변화율은 이제 5.6% 수준으로 주요 증시와 비교해봐도 그 이익 모멘텀 탄력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코스피의 이제 PER은 10배 초반대 수준으로 과거 10년 평균치인 10점 중반대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OMC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연말 랠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12월 초에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해당 시점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실 지난주에 더 주목을 받았던 거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이 정책 기대감을 반영을 하면서 하루 만에 3.7% 급등하는 주가 흐름을 연출을 했습니다.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코스닥과 관련된 소득공제를 상향을 한다든지 연기금의 코스닥 비중 확대, 아니면 이제 국민성장 펀드 활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이제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금융위는 아직까지 사실 이 코스닥 종합 대책과 관련된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일축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시장은 이 같은 정책 기대감을 좀 선제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12월에는 코스닥이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 수익률만 살펴보더라도 코스피가 이제 63% 상승을 할 때 코스닥은 이제 33% 상승을 하면서 키맞추기성 차원에서도 이제 충분히 코스닥이 올라올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연말로 갈수록 이 코스닥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공식적으로 언급될 경우에는 코스닥으로 매수세가 더 집중될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실 저희가 통상적으로 1월에는 CES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이제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벤트는 기본적으로 코스닥 내 성장주에 대한 내러티브를 더 강화시킬 이벤트이기 때문에 12월에는 이 이벤트를 앞두고 코스닥 내 선제적인 자금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도 FOMC에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면 이제 시장 금리 하락 또한 코스닥 내 헬스케어라든지 IT 섹터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이제 코스닥에도 충분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지표 이벤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ADP 민간 고용, 그리고 PCE 물가 지표, 그리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 발언 등을 통해서 이제 금리 인하 경로 기대감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외에 이제 국내 수출주 실적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오늘 발표될 이제 국내 수출 데이터와 내일 이제 ISM 제조업 PMI 또 주시해 볼 만한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텀업 측면에서는 이제 마벨테크라든지 세일즈포스와 같은 이제 AI 기업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표와 실적 모두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주식시장이랑 채권시장 관련된 체크포인트 점검을 해보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